자, 74페이지 펴세요. 자, 등록사항의 정정 파트입니다. 여기도 출제가 아주 잘 되는 부분이죠. 이런 틀을 잡고 가겠습니다. 정정 그러면요, 크게 둘로 나눕니다. 신청에 의한 정정하고 직권에 의한 정정. 신청 정정 이제 두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 첫째는 경으로 시작하는 첫 번째, 두 번째는 미로 시작하는 두 번째. 자, 거기 74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절차를 지금 보시면 기억에 신청이라는 두 글자 굵은 글씨로 되어 있죠. 그 동그라미 해보세요. 신청. 그 다음에 다섯 줄 밑으로 가시면 니은, 동그라미 니은에 빨간색 글씨로 직권 두 글자, 거기도 동그라미 하세요. 그러니까 정정은 신청 정정과 직권 정정 두 가지로 있다. 근데 신청 정정에 거기 1번하고 2번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1번을 줄 다 그세요.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정정. 굵은 글씨로 했는데도 눈에 좀 안 띄어서 또 줄 긋습니다. 그 다음 2번에 보시면 2번요. 그 밑에 줄 아니에요. 2번. 2번에 네모 3칸 나오고 토지의 토지 소유자 표시 정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도 줄 다 그세요. 그리고 네모 3칸에 2번 옆에 있는 네모 3칸 미등기 적으시면 됩니다. 미등기. 그리고 지금 줄 그신 1번과 2번의 제일 첫 번째 글자 경자, 미자 이렇게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요거 그대로예요. 경계 면적의 변경, 요거 줄 것이고요. 경자를 동그라미 하시고, 여기 미등기 네모칸 메우시고, 2번에 1번하고 2번. 1번하고 2번. 네. 그래서 미등기에 미자를 동그라미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경자하고 미자가 일단 떠오르도록 신청, 경미. 혹시 이 안에 경미 씨 계신가요? 네, 경미 씨가 신청했다 이렇게 하시면 이 안에 또 현경 씨 계신가요? 네, 현경 씨는 또 뒤로 가면요 검사 안 받는다 이렇게 또 나와요. 경미 씨는 신청하고요. 현경 씨는 경미라고 하시라고 이게 떠올라게. 이게 10번도 넘게 나온 주제라 키워드를 좀 보여드려요. 경계 면적, 경계의 변경을 가져오는 정정. 그 다음에 미등기일 때 소유자를 정정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신청 정정의 틀에서 기억하시라는 거죠. 그거 빨리 보셔야 되니까 키워드로 이렇게 좀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서류들을 한번 보세요.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이거예요. 경계를 정정할 때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들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승낙서를 안 써주거든요. 그러면 소송으로 비화되는 거잖아요. 나는 경계를 넓히고 싶고 인접 토지 소유자는 반발하면 합의 안 해주면 소송으로 가는 거죠. 소송에서 이겨서 성소한 그 판결서를 들고 가거나 지면은 경계 정정 못 하는 거고요. 이겼을 때 판결서를 들고 가니까 승낙서 또는 판결서는 둘 중에 한 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승낙해주면 승낙서를, 안 해주면 소송까지 가서 이긴 판결서를 들고 가고, 이거 가지고도 정정을 할 수는 없어요. 라인을 보여줘야 돼요. 라인. 정정하는, 경계 정정하는 그 복잡한 라인을 말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요. 청량 의뢰하고 받는 성과도가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청량 성과도. 네모칸에 메우시는 게 다 이겁니다. 승낙서, 갈로 안에 또는 판결서 더하기 청량 성과도. 이거 정식 명칭은요, 종문에 있는 거. 지금 등록사항 정정 보고 있으니까 등록사항 정정 청량 성과도 이렇게 11글자 되어 있는데 뭐 등록상 정정용인 거 다 아니까 그냥 청량 성과도만 하시면 되고요. 성과도. 앞으로 여러분이 청량 성과도 보이면요. 줄여서 뭐 성과도라고 많이 하는데 청량 성과도 또는 지적 청량 성과도 이렇게 보이면 아, 청량을 의뢰했구나. 비용 들여서 의뢰했구나. 이렇게 감을 잡아 두시면 제일 좋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청량을 의뢰했을 때 지적소관청이 검사를 거쳐서 만드는 게 청량 성과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뢰했을 때 등장하는 거예요. 의뢰했을 때 등장하는 거.
지금 여기 체크한 요 단어들만 가지고도요, 이게 해당하는 걸로 맞게도 틀리게도 낸 게 10번도 넘어요. 굉장히 이 신청 쪽만 그렇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볍게 보실 거는 절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직권정정으로 보면 10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체크해 볼게요. 첫째,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 1번은 그대로 많이 익혀두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토지동 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했다. 이 문구 나오면 낼 게 이거밖에 없어요. 직권정정의 대상 1번이다. 그거밖에 없고, 이게 1번 직권정정 사유라 우리 시행령 82조에 있는 9가지 직권정정 중에 1번 사유라 제일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구 딱 나오는 순간 직권정정 1번이다. 이게 안 떠오르면 이것도 시험 준비 안 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상식을 총동원해서 제일 정답 같은 거를 고르시면 아마 오답으로 갈 겁니다. 이거는 정리를 안 해두면 못 맞추는 겁니다. 최근에 나온 게 이제 23회 때 이 부분을 냈는데요. 23회 때 이렇게 냈어요. 토지 이용 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 이렇게 슬쩍 용어를 바꾸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토지동 정리계획서가 미리 정리가 안 돼 있으면요, 이거 못 맞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조문하고 틀린데. 그래서 이거는 직권정정 사유를 숙지하는 것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제가 이 지적 앞부분부터 제가 강조해 드린 게 있죠. 지적은 토지 표시가 중요하고 그 토지 표시 변화, 토지동이 중요하니까 토지 표시와 토지동은 무수히 많이 나오는 용어지만 토지 이용하고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나올 수는 없다 그랬죠. 그래서 문제를 푸시다가 토지 이용 나오면 X 하시면 정답에 가까워진다. 딱 보자마자 이게 왜 나왔어? 하고 이렇게 X 하시면 더 빨리 풀어요. 이거 굳이 안 외웠어도. 토지 이동, 토지 이용, 지금 그거 구별하는 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 등록되었을 때, 여기 위치에다가 네모칸 메우시면 되고요. 동그라미는 요 면자를 해주세요. 면자를. 좀 이따가 동그라미 다시 한꺼번에 해드릴게요. 일단 네모칸을 메우시고, 여기는 토지동 정리결의서 그거를 네모칸 메우시면 되겠죠. 자, 3번은요. 실제로 조문에서는 시행령 82조의 3호에는 굉장히 길게 나와요. 한 3-4줄의 문장이 나오는데 핵심만 적어드리면 경계가 접합되지 않는데요. 도면에서의 경계가 접합되지 않았을 때에서 여기 접합을 네모칸 메우시면 돼요. 접합.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지적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결서에 따른 정정. 다섯 번째, 등기소의 통지 또는 통지서에 의한 정정에서 의결, 통지 요구 두 글자씩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 이하 9번까지. 조문 순서는 약간 비틀었어요. 암기하기 좋도록 제가 배열을 하는 바람에. 6번은 이제 지적 공부를 작성 또는 제작성. 그 다음에 지적 측량의 성과를 정리하는 것을 다르게 했을 때 성과 정리. 그 다음에 면적 환산. 지적 공부의 입력. 자, 이런 것들을요, 6, 7, 8, 9 이런 것들을 보세요. 지적 공부를 작성하고 제작성하는 것, 지적 공무원의 일입니다. 그리고 지적 측량은 기술자들이 하지만 그 결과물, 측량 성과를 정리하는 것도 공무원이 하는 거고요. 장부 정리하는. 면적을 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곱미터로 환산하는 것도 공무원들이 할 일이고, 지적공부관리청 공무원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산대장 쓰니까요. 대장에 적어 넣는 게 입력이라 그러거든요. 거기 입력하는 사람이 공무원들이 할 일이잖아요, 이게. 이런 것들을 잘못했다. 또는 원본과 다르게 정리를 해버렸다. 이렇게 나오면 이게 실수라는 말이죠. 누가 실수한 건데요? 공무원들이 실수한 거죠. 그럼 누가 바로 잡아야 되는데요? 공무원들이 직권으로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건 뭐 달달달 여기보다 공무원이 실수했다고 지적 공무원이 실수니까 지적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해야 되겠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다음 마지막 우리 지난 시간에 등록 전환할 때 허용 오차 범위를 따져가지고 허용 오차 범위 이내면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아무 문제 없다. 근데 초과하면은 그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까지 직권으로 정정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 보셨죠? 그래서 그게 등록 전환할 때 허용 오차 범위를 초과할 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모넣기 할 때는요, 여기 작, 그 다음에 성, 산, 이, 초까지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암기를 위해서 동그라미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열심히 자꾸 읽어두셔야 돼요. 이거 조문 정리 안 하면 맞추기 힘들죠. 10가지나 되니까. 그래서 출제자가 이거 선호한다고요. 직권정정을. 공부했니? 그러면 이거 맞춰야지.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의 상식을 테스트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보고 왔니? 테스트하는 거니까. 이거 보는 게 시험 준비.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고생 덜 하고 좀 정리하시도록 제가 힌트를 한번 드리면 직권으로 하는 거, 여기 정리, 그 다음에 면, 적, 의결, 통지, 작, 성, 산, 입, 초과를 두 개 동그라미 해서요. 작년까지 뭐 작성, 산, 입, 초 이렇게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문장을 한번 이어가 볼게요. 지금 노란색 동그라미 한 것들을 이렇게 해보세요. 힌트. 회사에서 인원 정리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인원을 감축해서 정리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직권으로 인원 정리하려고 면접도 보고 의결하고 통지하고 서류를 작성해서 산입해 보니까 그래도 초과네?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뭐 조금이라도 힌트가 되면 도움이 되겠죠. 자, 인원 정리하려고 직권으로 정리하려고 인원 정리, 직권으로 정리하려고 면접 보고 의결해서 통지하고 서류 작성해서 산입해 보니까 그래도 초과네? 네, 이렇게 한번 힌트로 삼아서 뭐 기억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이 정도까지. 자, 네모넣기도 다 되겠죠, 그죠? 자, 그 정도까지.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세요. 76페이지입니다. 토지동의 신청에서 주체는 기업, 토지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 지난번에 우리 뭐 뼈대를 채를 때 하셨어요. 뼈대를 줄일 때 했었고. 니은에 토지개발 사업을 했을 때는 그 토지 표시에 변화되는 현황을 그 사업의 주체가 더 잘하니까요. 그 사업 시행자가 하게 돼 있고, 이때는 원래 사업 시행자가 하라는 거지 소유자를 대비하는 구조 아니라는 거, 그게 과거에 출제 많이 된 포인트였고, 그 다음에 대비를 하는 자들이 따로 있는데, 그 옆에 등록사항 정정이라고 6글자 적으시면 돼요.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는 제외다. 이 말이 정정은 대비를 인정 안 하겠다 이 뜻입니다. 지적공부에 정정하는 것은 반드시 소유자가 직접 하는 것이고 정정을 대비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최근에 2018년도 작년이죠. 작년 6월 달에 그 위헌법률 심판 제청 청구 소송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이 대장에 정리를 안 해가지고 그 토지 소유자의 채권자가 지금 돈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개정이 이게 몇 년 전, 2년 전에 개정이 되면서요. 정정은, 대장의 정정은 대위를 인정 안 한다. 그러는 바람에 내가 돈 받을 채권자로서 대위에서 정정해야 이게 정정이 되고 그에 맞는 평가를 받고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정정은 대위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채무자도 정정 관심 없고 채권자로서 정정 못 하니까 이거를 헌법에 위반했다. 이 법률 개정이 대위는 정정이 안 된다. 정정은 대위가 안 된다. 라는 그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을 했는데요.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를 해버렸습니다. 안 받아줬어요. 그 사건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건 뭐 판례고요. 뭐 각하된 거니까 별로 그렇게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다고요. 대장을 여러분이 채권자로서 대장을 정정을 대위하고 싶어요. 채무자의 토지 표시를.
그 인정 안 된다고요. 대장의 정정은 반드시 소유자가 하도록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의미죠. 정정은 대비가 안 된다. 반드시 소유자가 한다. 그게 개정되고 이제 나올 타이밍 정도 됐기 때문에 그게 좀 중요하게 보이고요. 밑에 박스가 그 소유자 대비하는 경우가 박스 안에 1, 2, 3, 4 있죠? 굉장히 현란하게 돼 있잖아요. 그 현란한 게 중요하다는 현란이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보충해 드릴게요. 역대로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살림일부가 한 번밖에 안 나왔는데 또 혹시 이걸 내면 암기적인 요소로 풀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일단 분석을 해본 거예요. 분석하다 보니까 현란하게 된 거지. 중요해서 이렇게 현란하게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지금은 눈길 안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혹시 몰라요. 요거 정도 더 보고 가는 게 안전하겠다. 더 좋겠다라고 이제 해서 분석해 드릴 때 제가 쓰려고 이렇게 분석해 놓은 거니까 지금은 뭐 안 보셔도 되고. 그 밑에 기한을 볼게요. 기한은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죠. 별표 하나 정도는 가치가 있죠. 자, 신규 등록은 신청을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고요. 등록 전환도 원래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다섯 번째 있는 지목 변경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래 60일의 기한이 있는 게 신규 등록 전환, 지목 변경이고요. 예, 끝에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는 아까 90일 이내라는 게 독특했죠. 그런데 90일이라는 숫자 기한만 독특한 게 아니라 기산점도 달랐어요. 지금 60일로 나오는 것들은 원칙으로서든 예외로서든 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을 기산하는데 이 바다가 됐을 때의 등록 말소는요. 바닷물에 잠긴 날로부터 하면 몇 년이 지나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90일 이내라는 기한이 의미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통지서를 받고 공식적으로 알았다고 할 수 있는 날부터 90일을 기산한다고요. 그래서 지적소관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래서 요거는 기한도 틀리고 기산점도 다르다. 그 점에서 독특하니까 좀 봐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분할과 네 번째 있는 합병은 원칙은 기한이 없어요. 내가 원할 때 분할, 원할 때 합병이기 때문에 며칠 이내라는 기한이 어색한 거죠. 원할 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분할과 합병에도 예외적으로 60일 기한이 붙는 경우가 있는데 분할은 한 가지고요. 합병은 두 가지예요. 분할의 그 예외가 거기 보시면 빨간색 테두리 안에 보시면 일필지 일부의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 이거 제가 첫째 시간에 그림 그려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일부 용도 변경했습니다. 그때 이게 왜 예외 분할로 지급이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원칙 분할은 분할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외 분할은 분할을 원한 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분할하게 된 거를 예외로 취급한 거죠. 근데 아까는 일부 용도 변경이 있었을 때 일필 일목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일부만 지목을 못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목을 바꾸고 싶으면 분할을 해야 되는 것이었죠. 이 분할은 분할을 원한 건 아니었고 지목 변경을 고집하다 보니까 분할이 된 거죠. 그래서 다시 보세요. 지목 변경을 위한 분할, 예외 분할이죠.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분할이죠. 그러면 보세요. 지목 변경은 기한이 붙어 있던가요? 아니요. 다시 보세요. 표. 자, 첫 번째 신규 등록, 두 번째 등록 전환, 다섯 번째 지목 변경은 원래 60일 이내에 붙어 있다 그랬죠? 네. 다시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분할, 아까 예외 분할이죠? 네. 이 분할은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분할이라 지목 변경에 붙어 있는 60일의 기한도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60일의 기한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 분할은. 다시, 분할은 며칠 이내? 60일. 그러면 안 된다고요. 분할은 없다고요. 그게 쉬운 문제예요. 분할 나왔어요. 60일 나오면 X라고. 뭐가 나올 때만 일부 용도 변경 이 분할 나올 때만 지목 변경이 따라오는 분할이라 지목 변경이 붙어 있는 60일이 따라온 거라고요. 이게 60일이. 그 다음에 합병은 며칠 이내라고요? 그렇죠. 이제 안 속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합병은 기한 없어요. 내가 원할 때 합병하면 된다니까요. 며칠 이내 합병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공공적인 성격의 토지는요. 합병을 유도하는 의미로 60일 이내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 공공적인 성격의 토지를 둘러 적고 있는데요. 1번이 적어보세요. 그 주택법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공동주택부지. 공동주택부지. 주택법상 공동주택부지의 합병은 60일 이내 해라.
이게 공동주택이니까 공공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공적인 성격의 토지는 여러 필지보다 가능하면 합병해서 필지수를 좀 줄이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60일이 붙여놨죠. 그 다음에 2번이 네모 칸이 11칸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을 말들을 제가 찾아드리죠. 54페이지로 잠깐 돌아가 보세요. 54페이지. 자, 54페이지에 맨 아래쪽에 표에 보시면요. 거기에 합병을 얘기하면서 60일 이내 기한이 있는 합병, 그래서 공공적 성격의 토지가 적혀 있는데 거기 부호로, 지목이 부호로 적혀 있잖아요. 도제, 천, 구, 유 다음에 이렇게 사선, 슬래시를 하나 그어보세요. 이렇게 옆에서 사선. 그러니까 그걸 끈을 읽으시라고요. 그 다음에 장학, 철수, 공채에서 6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간에서 끈을 읽는 이유는 첫째, 일단 11가지를 한꺼번에 외우면 숨이 차니까 거기서 숨 쉬라는 얘기. 두 번째는 법적 근거가 달라요. 앞에 5개는 법률에 있고 뒤에 6가지는 시행령에서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법적 근거도 가릴 겸 뭐 끊어 읽기도 할 겸 그 중에요. 도제천 할 때 천자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리고 장학철수의 공채에 나오는 제일 먼저 나오는 장자 동그라미 하시고 그 2가지는 동그라미 한 이유가요. 지금 한 글자로 지금 지목을 체크하고 있는데 그게 효과적인 학습이니까 이거를 도로, 국어, 하천, 뭐 도로 이렇게 지목을 쭉 나열하면은 공부하기 좀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간명하게 한 글자로 외우자는 건데 지금 동그라미 한 천은 하천의 천이죠. 네. 장은 공장용지의 장이죠. 네. 아, 두 번째 글자 지목을 지금 체크해 드린 거예요. 나머지는 다 두 문자예요. 도로, 제방, 국어. 자, 유자는 유원지입니까? 유지입니까? 유지입니다. 유원지는 없습니다, 이게. 유원지가 없다는 것도 3번 냈어요. 유지고요. 그리고 공장용지의 두 번째가 차문자죠. 나머지 또 다 두 문자예요. 그 다음에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이렇게. 자, 그러면 키워드 이제 부호로 키워드 삼아서 한 글자 외워보면 도제천구 유 장학철 수공채 이거 외우셔야 돼요. 외워야 풀 수 있는 문제 4번 냈습니다. 외워야 풀 수 있도록 4번이나 냈다고요. 이 안에 유원지가 있어요? 없다는 그것만 또 따로 3번. 그래 이것만 가지고 7번을 낸 거예요.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거 안 외우면 상식으로 푸시면 다 틀리게 만들어요. 유원지 같은 거 집어넣어서. 학교용지 안에 있나요? 안 외우면 모르겠죠. 이거 감으로 푸시면 안 된다니까요. 도제천구 유 장학철 수식 이런 걸 외우셔야 돼. 그리고 공원이 있습니까? 네. 있죠. 체육용지요? 있어요. 도로요?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낸다고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건 좀 외워두시고 다시 이제 원위치 하세요. 76페이지로 오셔서 자 합병은 며칠이네요? 없어요. 그렇죠. 이제 안 쏘가요. 그거 가지고 많이 쏘거든요. 근데 합병은 기한이 없는데 이런 얘기 할 때만 주택법상 공동주택부지의 합병이다. 도로의 합병이다. 학교용지 합병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만 60일이 붙어 있다는 거죠. 60일 기한이. 자, 그 정도 하시면 되겠고. 넘기십시오. 자, 78페이지 가시고, 지적 공부의 정리인데요. 동그라미 2번 방법 보세요. 네모칸 한번 외워볼게요. 자, 78페이지 중간 동그라미 2번 방법의 기억.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그 4글자 토지 이동 네모칸 외우시면 되죠. 그 밑에 네모 4칸도 똑같습니다. 토지 이동 정리기를 이서. 그리고 그 밑에 B까지 하나 더 볼게요. 그 B는 제가 빨간색 밑줄 그어놨는데요. 아직 우리 실전에 출시된 적은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일부러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 그 토지대장 별로, 임야대장 별로, 경계점 좌표등록부 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그 부분입니다. 구분하여 작성한다. 근데 이거를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그게 문맥이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구분한다는 것을 봐두시라는 거죠. 보충입니다. 이건 보충이었고요. 그 밑에 니은 보시면 토지 네모의 변동, 거기 3글자는 소유자입니다. 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의 뭐 갑에서 을로 바뀌었다. 소유자가. 그럼 이거는 토지 정보가 바뀐 거예요. 그 사람의 토지 소유자라는 사람의 정보가 바뀐 거예요. 토지 표시에 대한 게 아니죠. 사람 바뀐 거예요. 갑에서 을로 바뀐 건데. 그러니까 이거 토지동 아니죠. 토지의 표시의 변화가 토지동이에요.
이건 토지동 아니니까 이 지적공부의 정리를 위해서 토지동 정리결의서를 쓸 수는 없죠. 네. 토지동 아니니까. 네. 그래서 소유자 정리결의서를 또 따로 만들었어요. 그 밑에 또 세 글자 소유자입니다. 자, 적어놓고 보니까 토지동, 소유자, 이렇게 돼 있죠. 네.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 나오면 틀릴 것 같아요? 안 틀릴 것 같아요? 이거 10년 동안 4번 냈고요.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든 지문에서 보기 때문에 잘 안 보인다고 해요. 슬쩍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경우도 많고. 요거 딱 틀을 잡아두시면 별로 안 어렵죠. 딱 그거 보시고요. 오른쪽 79페이지 보시면 타이틀만 보세요. 뭔가 체크하지 마세요. 손 하나도 대지 마세요. 79페이지에 타이틀만 보세요. 토지 소유자의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소유자라는 딱 느끼면 소유자라는 단어만 딱 봐도 지적에서 중요하다 안 하다? 우리 지적은 토지의 표시가 중요하고요. 토지의 이동이 중요하다고요. 소유자는 1도 관심이 없어요. 소유자는 등기소에서 다루는 정보예요. 권리관계니까. 등기부에 있는 거를 이렇게 반영만 하는 거예요. 대장을 보고도 소유자 정도는 알려주려고 참고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 가지고 소유자를 설명하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대장 볼 줄 모르는 분들이 토지대장 보고 홍길동 씨 소유고요. 이렇게 설명해버리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여러분 손해배상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전 소유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피해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설명. 권리는 항상 등기부 기준으로 설명하셔야 되고 대장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데 쓰셔야 돼요. 소유자 설명을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감이 중요하다고요. 지금 지적에서 소유자 얘기했죠. 중요하다 안 하다? 안 하다고. 그래서 이거를 시험에 10년에 한 번 정도 내요. 그런데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작년에 냈어요? 그럼 또 낼 것 같아? 안 낼 것 같아? 그게 정상적인 예측이에요. 또 뭐 출제자가 변덕이 심해가지고 또 한번 내볼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신이 아닌 이상. 하지만 정상적인 예측으로는요. 이제 문제 풀에서 빼버려요. 얘가. 어쩌다가 한번 됐는데 그만큼 비중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용이 복잡한 것도 아니고 이게 등기필 통지라는 아주 유명한 제도가 있어서 그 때문에 이제 나중에 한 번에 설명드릴 거예요. 하지만 지금부터 볼 거는 아니다. 그건 먼저 좀 말씀드리고요. 자, 80페이지를 보십시오. 자, 타이틀에 토지 표시 변경 등기의 촉탁 그래서 11글자 나오는데 이거 4글자 줄일 수 있습니까? 네. 뭐로요? 등기 동그라미, 촉탁 동그라미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 밑에 1번 읽어볼게요. 지적소관청은 토지 표시 변경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체휘관을 등기소에 그 무엇을 뭐 해야 된다? 등기를 촉탁해야 된다. 그 토지 표시의 변경이 뭐죠? 토지 표시의 변경이 토지동이죠. 그러니까 토지동이 있으면 등기 촉탁하는 거죠. 그런데 뭐는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빨간색 보이시죠? 네모네칸 신규 등록은 제외. 신규 등록은 왜 토지동인데도 등기 촉탁을 못하죠? 아직 등기부가 없잖아요. 그죠? 대장을 만드는 단계 신규 등록은 아직 등기부가 없으니까 표제부 고치라 할 거 없는 거죠. 그럼 뭐 다 했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 다음에 이러한 대장의 변화와 토지동에 따른 대장의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등기부 표제부의 변화를 소유자가 모르고 있을 수 있고 그럴 때는 소유자에게 통지해주라. 이게 토지동의 마지막 단계예요. 지난주에 저하고 이거 골격을 잡았잖아요. 그때 이 내용을 하셨는데 요거 잠깐 체크하고 또 쉬었다 할게요. 이게 10년 동안 6번 냈습니다. 10년 동안 6번. 그럼 굉장히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일단 토지동을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토지동이 일어나는 그 사유들이 있었잖아요.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축척 변경, 등록사항 정정 이게 대표적인 거고 이거 외에도 우리 국토교통부의 토지동 편람에 41종의 종목들이 있어요. 사유들이 있다고요. 이 사유들이 워낙 많아서 뭐 종류를 나열해보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종목이라고도 해요. 토지동의 종목 그래서 출제되기도 하고요. 이 종목이 41종이 있는데 우리 법령에 있는 주요한 것들 정도만 가지고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게 있으면 지적 공부에 반영이 되려면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움직임이
우리 토지 소유자들의 신청이었고요. 신청은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이지만 개발지에서는 사업의 시행자가 하는 거고 또 대위하는 자들이 따로 있었는데 최근에 정정은 대위가 안 된다 해서 개정을 했고 아까 헌법재판소에 각하한 결정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신청을 안 하면 직권으로 해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그리고 이런 이제 움직임에 의해서 신청이든 직권이든 해서 지적 공부의 정리가 일어나죠. 지적 공부에 반영이 되는 정리가 일어나요. 이걸 줄여서 이제 지적 정리라고 실무에서는 써요. 그럼 지적 정리가 됐다는 것은 지적 공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토지 이동이 있었으니까요. 그 지적 공부에 있는 토지 표시에 변경이 일어나죠. 변동. 이 변동은 세 가지가 있었죠.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해서 이 세 가지 다 있었죠. 이게 다 토지동이잖아요. 자, 이런 토지 표시의 변화, 토지동이 이러한 사유들로 이런 움직임으로 일어나면 이걸로 끝내면 안 되고 토지 표시를 그대로 뺏겨둔 장부가 또 하나 있었죠. 이게 등기부예요. 표제부잖아요. 그래서 등기부에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 영향을 줘야 되죠. 토지 표시 이렇게. 이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관청은 지적소관청이고요. 시군군대 세종시가 2012년 12월부터 포함이 됐습니다. 어쨌든 지적소관청이고 여기는 등기소죠. 좀 넓게 보면요. 지적소관청은 지금 이게 지적 업무는 국토교통부의 통제를 받아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책임을 지고 있고요. 국토부 장관. 좀 더 넓게 얘기하면 이게 전부 행정부에 속하는 거고 정부죠. 정부. 행정부, 정부. 그런데 등기소는 어디 소속입니까? 지방법원 소속이죠. 정확하게는 이제 지방법원 소속이고요.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는 등기소가 없습니다. 근데 이 지방법원도 법원 소속이니까 그냥 법원이라고 얘기할 때는 뭐 맞다 하시면 돼요. 집어서는 이제 지방법원 이렇게 소속으로 돼 있지만 이렇게. 그래서 정부와 법원과 자, 좀 학문적인 표현을 쓰면 이제 행정부, 이거는요, 사법부, 그리고 입법부, 국회요. 이게 우리나라 국가 권력이 세 개의 축으로 돼 있다는 거죠. 삼권 분립이요.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담당하는 우리 국가기관이 다르다. 그 정도는 아셔야 돼요. 대장은 이제 정부에서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등기부는 법원에서 관리하는 거다. 이 정도 차이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럼 보세요. 이 등기부를 만들 때는 대장의 사실이 확정 공시되면 그걸 가지고 등기부를 만들어서 권리 공시하는 데 쓴다고요. 이게 이제 선등록 후등기의 절차였죠. 또 여기서 대장에 있는 토지 표시가 그대로 등기부의 표제부에 가져와 있다고요. 그 중에 가져와 있는 게 4개예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4개만 가져와요. 토지매도장에 있는 토지 표시가 그것밖에 없으니까 경계는 도면에 따로 있고요. 좌표는 좌표 등록부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매도장에 그렇게 4가지 이렇게 가져온 거죠. 그런데 그 토지 표시의 변화가 일어나는 토지등이 일어나면 등기부에도 영향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등기부를 고칠 때는 변경 등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토지 표시를 대장의 변화에 맞게 그대로 반영해야 되니까 고치는 등기, 변경 등기 하라고 관공서가 등기를 요구하니까 촉탁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등기를 요구하면 신청이고 관공서가 요구하는 게 촉탁이에요. 그래서 지금 길게 얘기하면 토지 표시 변경 등기의 촉탁이고 짧게 얘기하면 등기 촉탁이고요. 여기 이제 가져와서 적어보면 보통 등기 촉탁이라는 말을 줄이니까 즉 정확하게 길게 얘기하면요. 그대로 얘기해 주실 줄 아셔야 돼요. 토지 표시 변경하는 등기를 촉탁하죠. 이렇게 등기 촉탁하는 경우가 원칙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잠깐 볼게요. 토지동이 있으면 등기 촉탁을 하는 구조로 돼 있다고요. 토지 표시를 그대로 등기부에 가져와서 보여주는 그대로 반영하는 관계라 대장에 이 토지 표시가 바뀌면 그 변화도 반영해 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토지동이 있으면 등기 촉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토지동 중에 딱 하나 등기 촉탁을 할 수 없는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가 이거잖아요. 이거. 신규 등록은. 이 신규 등록은 대장을 만드는 단계잖아요. 그때는 아직 등기부 없으니까 뭐 고철할 것도 없죠. 있어야 고철하지. 신규 등록.
이거 지금 정리하신 건데요. 지금 마지막 소유자에게 통지 하나 더 보는 것은요. 여기서 또 보시면 돼요. 얘가 누굴까요? 토지 소유자 뭐 갑이라 해볼게요. 이 갑이 토지 표시의 대장의 이런 변화 또는 그에 따른 등기부 표제비 변화를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모르고 있으면 토지 표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기관이 지적소관청이죠. 그 지적소관청이 책임지고 알려주라 이 뜻이에요. 토지 표시는 여기서 하는 권리는 이쪽이지만 사실은 이쪽이 책임지는 거니까 지적소관청이 알려주라는 거죠. 그거 이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이렇게 이제 통지서 보내서 알려준다는 건데요. 이때 원칙대로 해볼게요. 원칙은 등기촉탁 하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토지 표시 바뀌었으니까 등기부 표제부를 변화에 맞게 고쳐주세요. 통지서 보내면 그 촉탁받은 등기를 완료하겠죠. 그리고 완료했다라고 당연히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우리 국가부에서 행정의 ABC가 이겁니다. 인풋, 아웃풋 이런 관계로 있다 그랬죠. 그래서 고치라고 그랬으면 고쳤다고 답변을 해줘야 돼요. 등기 완료, 알리는 거니까 통지서요. 이 통지서를 개인이 받는 거는 수령이라 하지만 기관이 받는 거는 접수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그 등기관리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모르고 있는 소유자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통지해 주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요, 이 용어가 낯설어요. 등기 완료 통지서라는 말이 이렇게 눈에 안 들어오고요. 이렇게 슥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기산점을 잘 모르셔요, 이게. 그러니까 이 용어를 그대로 이해해 두세요. 등기부 표제부를 고치라고 요구했으니까 그 요구한 등기를 마쳤다고 통지서 보낸다고요.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받은 날로부터 모르고 있는 소유자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알려주라. 등기 완료 통지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이게 이해가 되신 상태에서 외워주셔야 잊어먹어도 재생이 빨리 된다고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근데 하나 더 볼게 이거죠. 등기 촉탁하지 않는 경우야. 이거 예외 신규 등록이죠. 그러니까 등기 촉탁을 하지 않는다면 인풋 아웃풋이 없잖아 이게. 그러면 그냥 이거밖에 없는 거죠. 지적소관청이 정리한 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지적공부 등록일 또는 정리일 그래도 돼요. 조문상의 표현대로 합니다. 등록일부터 이게 15일로 돼 있다가 주고받았을 때 15일인데 주고받는 것도 없는데 똑같은 기간으로 하는 게 그게 더 잘못됐다 해가지고 개정을 해서 절반으로 줄여버립니다. 15일을 절반으로 줄일 때 7일로 해요. 7일을 또 절반으로 줄인다면 3일 1식으로 해버려요. 반올림 안 하고 이게 다 털어버려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지고 10년 동안 6번 냈다면 이거 열심히 정리해 둬야 되겠죠? 그러니까 서로 원칙과 예외에서 기산점이 서로 다르다는 건데 여기서 좀 훈련하실 게 뭐냐면 토지동은 등기축탁 하는 거죠. 요게 틀이 중요해요. 토지동이 있으면 등기축탁 합니다. 딱 하나만 예외예요. 신규 등록만. 그러면 아까 토지동이 종목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신규 등록 빼고도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록 말소, 축척 변경, 또 등록상 정정 이런 것들 나오면 다 등기 촉탁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셔야 돼요. 토지동의 모습이 있으면 등기 촉탁한다. 대장에 토지 표시의 변화가 생기면 뺏겨둔 등기부 표제부에 변화 주는 등기 촉탁을 한다. 오늘 축척 변경도 조문 좀 많이 보셨잖아요. 축척 변경의 마지막 절차가 뭐였어요? 등기 촉탁이요. 대장의 면적이 바뀌니까 100% 뺏겨둔 등기 표제부를 고치라고 등기 촉탁까지 절차를 다 보신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자, 여기 분할 합병을 했을 때 등기 촉탁을 한다. OX. 자, 보세요. 토지동이면 등기 촉탁을 한다고 하셔야 된다고요. 네. 토지동에 해당하는 거 맞죠? 네. 그 중에 하나만 빼라고요. 신규 등록만. 그럼 나머지는 다 등기 촉탁 한다는 말이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다 기출이에요. 분할 합병 후 등기 촉탁을 한다. 5. 등록 말소를 하고 등기 촉탁을 한다. 5. 축척 변경을 하고 등기 촉탁을 한다. 5. 등록상 정정을 하고 등기 촉탁을 한다. 5. 다 출제된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답변이 이거였어요. 공부한 적이 없어요. 신규 등록 등기 촉탁 안 한다는 것밖에 모르고
나머지 토지 등은 등기 축탁 한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공부 안 하기는 뭘 안 했어요. 다 했는데. 그러니까 토지 등이면 등기 축탁 한다. 신규 등록만 빼고 이 말이 나머지 토지 등은 다 등기 축탁을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신규 등록만 열심히 알고 나머지는 공부한 적이 없는데 하고 이제 또 상식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연구하고 푸시다가 결국은 찍고 틀리고 뭐 이런 악순환. 요겁니다. 자, 네모 넣기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쉬겠습니다. 80페이지 보시죠. 맨 밑에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 동그라미 3번이 별표 3개짜리입니다. 토지 표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등기 축탁하는 경우 요거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네모칸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두렵지 않죠? 뭐라고 적어야 되는데? 등기 완료 통지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 이게 이 구조가 이해가 되시면 말이 나온다고요. 그냥 무작정 외우기보다 이해한 상태에서 외우면 힘이 덜 들어간다는 거죠. 재생도 빨리 되고. 니은에 토지 표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즉 등기 축탁하지 않는 경우는 인풋 아웃풋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적 공부 등록일 또는 정리일 그래도 됩니다만 조문대로 뭐 합니다. 등록일로부터 7일 이내 그거 하시면 돼요.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